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LFP 버전은 CATL과 네. BRD, BRD의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죠. 유럽 버전, 특히 독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BRD께 들어가고 네. 그 외에 CATL께 좀 들어가는 편인데 그것도 특성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가 과거에는 화재가 좀 많이 났는데 네. 최근에는 화재율이 많이 낮아요. 네. 그래서 BSA 관련해서 화재 관련해서 사실 가장 많은 연구를 했던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예전에 독립기념일에 로드스터 그 기획을 해놓고 네. 축하를 하기 위해서 그 팔로알토 쪽에 그 부자를 사는 동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든 파티를 하다가 엔지니어들이 18650 배터리를 가지고 한번 불을 붙여보자. 재미로. 유희로 즐겨보자라고 했는데 묶음을 가지고 불을 붙여봤어요. 네.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하고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다들 이 축제가 싸해졌어. 먹고 즐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엔지니어들이 먹다가 다시 연구실로 가야 되게 생겼는 거야. 이거 맞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전기차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 한다고 조지 클룬이나 네. 디카프리오 뭐 이런 헐리우드의 유명 인사들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막 서로 앞다퉈서 사겠다라고 막 10만 달러 가지고 와서 막 다 사달라고 하던 상황이었는데 야, 이거 만약에 조지 클룬이나 아니면 어. 디카프리오가 이거 탔다가 사죽기라도 해봐. 큰일 나죠. 테슬라는 이제 끝장 나는 거야. 거죠. 그래가지고 닫아야지. 그때부터 테슬라는 화재 방지를 위해서 밤새워서 진짜 철야 연구가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라우벨이 당시에 이제 기술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조율을 했었는데 그 화재 지옥을 뚫고 나오느라 고생했죠. 테슬라는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실질적으로 원통형 배터리는 전기차에 적합한 배터리가 아닌데 사실 그렇죠. 이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가 사실은 911 같은 거야. 사실 쓰면 적합하지 않아. 그쵸? 안전성이나 열 관리나 이런 것들이 다 적합하지 않은데 911을 가지고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포르쉐처럼 그 원통형 배터리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전기차를 테슬라 또 만들어냈어. 진짜 희한한 놈들이지. 리스크를 가지고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원통형 배터리가 뭐 지금 테슬라는 안전하다는 원통형 배터리도 열폭지 나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원통형 배터리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이 커런트 인터럽트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양극재 탭이 안에 가스가 차면 가스 압력으로 탁 떨어져요. 셀 하나 단위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CID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셀 하나에서 어떤 양극재, 음극재 아니면 어떤 충격을 통해서 열폭주가 일어난다. 열폭주가 일어나기 전에 반응성을 차단해 버립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그걸로 안 되는 열폭주도 있어요. 굉장한 큰 충격을 받거나 여러 셀이 동시에 측면에서 충격을 받을 때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열폭주가 일어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솔루션들이 자잘하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원통형 배터리라는 게 거기서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테슬라의 노력하는 거를 옆에서 바라보면서 데이터를 얻은 게 현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현미님이 벤츠 EQ 차주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긴 하네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야 되느냐. 일단 저는 이 사태를 벤츠 차주분들이 뭉치셔야 되고 일단은 그렇죠. 이거는 대응을 함께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벤츠가 아마 배터리 리콜을 명령을 받으면 모를까 이런 비슷한 사고가 이제 또 많이 난다고 하면야 그때 되면 이제 리콜 문제로 넘어갈 사안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리콜도 할 수가 있겠고 국토부가 단순히 사고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한 건으로 리콜을 명령을 할 것인지는 불분명하죠. 그리고 벤츠가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지금 공개도 이렇게 미적미적해서 벼랑에 몰린 상황에서 결국은 했단 말이에요. 좀 밀려서. 그렇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보상을 할 것인지 테라시스가 탑재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BSA를 교환을 해준다든지 아마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리고 사실 법적인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벤츠가 법적으로 소송을 당해서 사용자들이 단체 소송을 해서 BSA 전체를 조치를 받을 만한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가능성은 있냐면 제 생각인데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배터리 그리고 품질이 우수한 배터리라고 암묵적으로 알게 했다라는 그러한 책임을 물어서 보상안을 이끌어낼 수는 있겠죠. 네네. 그 보상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 결국은 사과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를 보상하느냐, 얼마를 내가 보상을 받느냐 이게 합의고 사과란 말이야. 그렇죠. 진정성이지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기업과 소비자의 계약 관계에서는 그럼 소비자들이 돈을 위해서 그럼 그렇게 하냐? 당연히 그렇지. 우리가 돈 주고 차 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팔 때도 중고차 가치를 보고 우리가 또 거기에 부여를 많이 하듯이 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보상 이 문제를 우리가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EQ 차주분들이 합심을 해서 어떤 보상과 벤츠로부터 어떤 권리를 받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근데 BSA 교체라든지 리콜까지는 쉽지 않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엄중하게 그래서 또 소비자가 벤츠가 신뢰를 저버렸다. 네.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벤츠가 소비자를 이건 배신한 것이다라는 강력한 워딩을 하는 이유가 이게 단순히 법적인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게 벤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렇죠. 네. 지금 뭐 갑자기 뭐 원통형이 제일 안전하네, 각형이 안전하네 뭐 논란이 갑자기 났어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형태가 안전하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원통형을 저희가 왜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제품을 생산할 때는 불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불량률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18650으로 테슬라 모델 S 한 대를 만들 때 대략 6,830개인가 정도의 셀이 들어요. 약 7,000개가 들어갑니다. 과거에 네. 지금 2170을 쓰니까 4,000, 네, 4,200개 정도로 몇백 개 들었죠? 들어가요. 네. 근데 자, 7,000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그게 양품률이 99.99%라고 하더라도 이 차에는 무조건 한 개 이상의 불량셀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 양품률 99.99는 어떻게 만드느냐? 엑스레이 같은 걸로 똑바르게 얘가 완성이 됐느냐? 이런 걸 봅니다, 내부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차량에는 그러면 무조건 불량셀이 한 개는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한 대당. 99.99% 양품이어도 이게 바로 리스크라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원통형을 키워요. 2170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4680까지. 그래서 4680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지. 파우치형은 왜 리스크가 적느냐? 지금 현대 EGMP 같은 경우 32모듈 써봐야 파우치 셀이 384개밖에 안 돼요. 원래 파우치가 설계가 된 게 네. 그것 때문에 설계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셀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네. 셀의 품질이나 균일한 그런 레벨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용량을 키워서 그렇죠. 셀을 줄이려고 사실은 파우치를 네. 만들어낸 겁니다. 그전에는 이 전기차용 이런 파우치 같은 고용량 셀이 없었다고. 쓸 데도 없었어. 쓸 데도 없었죠. 이거 어디다 갖다 쓸 거야, 전기차 아니면은. 네. 그러니까 전기차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결국은 그 양극재의 비율, 니켈, 코발트, 망간도 3원계 혹은 4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도 사실은 전기차에서 고시레이트의 에너지를 내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난 거고 네. 그리고 음극에 실리콘을 코팅하는 것도 빠른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스마트폰이나 파워뱅크나 일시 넘는 충전이 없어요. 네. 근데 3시, 4시 막 이렇게 충전을 걸어놓는 건 전기차가 처음이라고. 그렇죠. ESS에서도 이런 건 필요가 없다고. ESS는 기본적으로 0.5C입니다, 모두. 그렇죠. 어떻게 가도 0.5C고요. 그러니까 각형 같은 경우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각형은요, 여러분, 이 공정 자체가 간단해요. 그리고 밀도를 올리기가 좋습니다. 네. 자, 원통형이냐, 파우치냐, 이거 네. 가지고, 이 각형이냐, 네. 각형을 또 되게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각형이 되게 단단해 보이죠? 그렇죠. 이거 각형 집어넣으면은 막, 세시 역할도 할 것 같고 막 그러죠? 안 그래요. 이 각형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셀들을 제가 3가지 종류를 놨잖아요. 네. 근데 각형 같은 경우는 일단 밀도 올리기가 좋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밀도 올리기가 좋다는 거는 LFP에 많이 써요. 그래서 그렇지. 밀도가 낮은 배터리를 주로 각형으로 만들고요.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 밀도를 올린다는 뜻은 뭐냐면 쟤네들 하나하나 셀의 이 견고성은
쟤네 파우치형이나 1860, 2170 이런 원통형보다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네네. 저렇게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BSA 전체 설계에서의 행위가 모듈을 삭제하게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빼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셀2팩, 셀2팩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각형이에요. 네. 셀2팩의 각형이 많이 쓰인다는 건 각형이 단단하다라는 것을 빌미로 네. 저 셀 하나하나에 직접적으로 차량에 하중 스트레스를 다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방향성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셀2팩이잖아요. 모듈이 삭제됐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화재가 만약에 났을 때, 네. 열폭주가 났을 때에 대한 화재 지연 방지 대책이 하나가 삭제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요. 모듈은 삼원계에서 화재 확산 지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이게 삭제가 돼야 되면 그만큼 셀의 안정성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엔지니어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아까 우리가 벤츠 EQE에서도 보셨죠? EQS에서 거기에 용량 하나를 60.6V에 10kWh 가까운 용량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게 각형 셀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쌓아서 셀 밀도를, 그래서 전체 팩 밀도를 높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듈 하나가 불이 나면 이걸 모듈 4개로 나누는 EGMP보다 더 활활 타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셀의 형태, 세 가지 주요 형태에 대해서 어떤 게 일방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저 셀을 가지고 모듈과 BSA를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안정성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셀2팩은 속갑옷 없이 전쟁하는 겁니다. 이 오, 갑옷이 그쵸. 이거 좋은 말씀이신데, 네. 그 갑옷 보시면은 투구 있고 흉갑 있고 뭐 이렇게 겉갑옷이 있으면 그 안에 체인으로 된 갑옷이 있어요. 네. 속갑옷이 있는데 그 체인으로 된 게 이 칼이나 화살이나 이런 거를 막아준다고. 네. 이거 빼고 전쟁을 하게 되면 틈으로 들어오는 그런 무기 공격이나 뭐 화살이나 이런 거 다 신체에 상할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모듈이 그게 빠지는 게 굉장히 첨단 기술이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그 잘못된 분들이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셀2팩은 왜 미래 방향이냐 그러냐면, 이제 셀 자체로도 모듈 없이 팩을 구성했을 때 화재 위험이 더 이상 이슈화가 되지 않을 만큼 제어가 되는 수준까지 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모듈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그 정도 가려면 전고체 가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아마 전고체 정도 되고 가장 활사에 취약한 그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액이 그렇죠. 예, 이제 화재 맞아요. 발화원으로 사용이 되지 않으면 네. 가능하지. 의원님 뭐 원통형 배터리 공정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말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아요. 그러니까 에노드, 캐소드, 세퍼레이터, 즉 분리막, 요거를 돌돌돌돌 많은 거예요, 원통형이라는 건. 배터리에서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파우치형이 이상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쟤는 그냥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차이가 있느냐? 물리적으로 이렇게 휘어버리면요, 바깥쪽과 안쪽의 곡률이 달라져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성에 의해서도 거기에서 저항성이 생기고요. 얘네들이 같은 간격으로 말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탭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네. 거리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또 원통형 배터리 아. 공정이 공정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맞아요. 세 가지 공정 중에 가장 공정 신뢰성은 떨어져요. 저거 왜 하냐? 싸서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만들어 봤고 그렇죠. 수율 잡기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가 18650 배터리를 왜 했냐면 2003년도에 마틴 에버하드 네. 다크탑 패닝이 네. 미국 소프트웨어를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가 그렇죠. 이걸 이제 회사를 매각하고 나서 그 매각한 돈으로 전기차를 만들겠다 해서 2003년에 디즈니랜드하고 와이프하고 가서 놀러 갔다가 네. 회사 이름을 테슬라라고 지었는데, 왜 테슬라라고 지었냐면 멋져서. 멋있어. 니콜라 테슬라 멋있잖아. 멋있죠.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이제 부족하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투자자가 이상한 데 관심이 많다더라. 그렇죠. 생지를 태워서 화성까지 보낸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18650으로 전기차 만든다고 하면 투자할걸? 약간 라이또라서 할걸? 한 거예요. 진짜 테슬라는 그 당시에 기인이었거든. 돈도 많고. 그래서 만나러 갔어요. 네. 갔는데 장시간 이야기 끝에 두 창립자가 일론 머스크를 설득하고 감동을 줬지. 그리고 나서 650만 달러를 투자를 받았어요. 네. 그때가 2004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전에 스트라우벨이라는 스탠포드 출신의 영재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00를 줘.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내연차를 개조를 해서 18650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로 개조를 해서 경연대회에서 상을 탄 천재적인 엔지니어예요. 젊은 엔지니어. 그러니까 스트라우벨에게 야, 너도 테슬라 저기 가가지고 내가 대주주 됐으니까 가서 전기차 만드는데 한번 들어가서 합류해봐 해서 스트라우벨에 갔어. 근데 자기도 18650 가지고 전기차 만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크 타페닝하고 마틴 에버하드하고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공돌이들은 자기와 같은 생각하고 있으면 밤새도 모른단 말이야.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또 있었네? 원래 그런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 3명 모이면요. 미쳐가지고 날뛰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때 왜 원통형을 할 수밖에 없었냐? 배터리가 원통형밖에 대량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까지. 그때 당시에 소형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이런 납작한 배터리 있잖아요. 탄산 리튬으로 된 그 코발트 옥사이드 방식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수율도 안 나오고 제조하는. 근데 원통형은 대량 생산하기가 적합했고 이걸 8,000개를 넣는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업계에서 뭐라 그랬냐면 7,000개, 8,000개 얘기하니까 너 미쳤구나.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 비쌌거든. 그러니까 비싼 것도 비싼 건데요. 저도 당시에 이제 그때 ESS를 하고 있었고 저도 18650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서 제가 하는 것도 저는 이거 위험한데 하고 있었는데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쟤네들 미쳤나 싶은 거예요. 당시에 18650이 아니면 그 개수에 맞춰서 BSA를 그 가격에 구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못해요. 근데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드스터를 그렇게 해서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경영 전문가를 통해서 야, 원가 개선을 한번 해봐라. 이게 좀 이상하다. 투자 금액하고 이게 운영 금액이 너무 빨리 없어지지 않냐 이거. 눈 녹듯이 돈들이 사라지는데 이유가 뭐냐. 그때 배터리는 중국에서 BSA를 조립해가지고 영국으로 보내고 또 영국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또 미국으로 보내고 아주 생쇼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0만 달러에 팔겠다고 한 로드스터의 원가가 17만 달러가 된 거예요. 한 대 팔면 7만 달러를 손해보는 구조였던 거지. 산업군이 한 곳에 딱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거죠. 물류 비용만 엄청 나온 거예요. 18650은 가장 싼 배터리, 가장 대량 생산이 적합했던 리튬 이온으로 만들어도 그걸 맞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로드스터를 많이 만들 수가 없었고 다음 단계인 모델 S로 빠르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때부터 원통형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BSA를 완성시키고 BMS를 거기에 맞게 조율을 했고 냉각 시스템에서부터 생산 라인까지 원통형에 맞춰서 시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첫 단추가 중요한데 첫 단추를 28650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럼 동일한 특성의 원통형을 2170으로 키우고 4680으로 키우고 그래서 지금의 테슬라가 원통형을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거지. 기술적으로 파우치가 좋냐, 각형이 좋냐, 원통이 좋냐 이걸 실험실에서 다 테스트해서 해보니까 원통형 최고 했던 게 아니에요. 왜? 그때 당시 시료가 없었어. 파우치나 각형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없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테슬라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마틴 에버하드, 다크 타페닝, 그리고 스트라우벨이 18650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초기 아이디어가 반영이 돼서 지금의 테슬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량률에 대한 거 그걸 굉장히 고민해서 결과적으로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잡는다는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네. 그걸 내고 최근에는 여러분 K배터리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네. 디지털 CT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잡아요. 네.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이 부분에 있어서 베네핏을 주고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는 뭐 이해합니다. 네. 하지만 이 선구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고려해보고 최선의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원통형을 가지고 최상의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그 수준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원통형은 셀 밸런싱이나 불량률을 잡아내거나 고용량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 BSA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지만 그래서 포르쉐의 RR 리어 엔진에 비유를 한 거예요. 이 변태 시스템을 가지고 최고의 스포츠카를 포르쉐 만들어냈어요. 원통형 배터리 그 작은 셀을 가지고 이걸 모아서 BSA를 구성하고 이걸 통해서 BMS를 해서 지금의 테슬라가 나온 것도 그 못지않은 엔지니어링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원통형으로 이렇게 수준 높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어요. 다른 기업은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시스템적인 공학적인 비교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 테슬라의 지금 스케이트보딩 플랫폼이 완성된 건 2011년, 12년이에요. EGMP가 나온 거 2020년, 21년이잖아요. 당연히 EGMP는 테슬라가 그 고생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렇게 했을 때 저런 리스크가 있구나 하고 리스크를 다 보정해서 나온 차예요. 그 플랫폼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차의 상품성으로는 이게 더 좋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위대한 이유는 이걸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시장에서 우리가 프론티어라 그러잖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전기차라는 이 배터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구성해서 위에 차대 샤시만 바꿨을 때 공용화된 모듈화된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모빌리티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걸 테슬라가 먼저 보여줬거든. 가장 먼저 간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지. 선구자는 콜럼버스가 뭐 가장 먼저 미대륙을 그저 사실 발견이라 그러면 그렇지. 유럽인으로서는 네. 예, 그리고 디트로이트를 개척한 캐딜락경. 왜 캐딜락의 이름에 그 캐딜락경을 앙뚜안 캐딜락경을 왜 썼겠어? 개척자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K배터리가 그러면 K배터리의 원통형 파우치 이게 더 원통형보다 에너지 밀도도 높고 더 진보된 거니까 그건 뛰어나냐? 아니지. 그 영감을 테슬라가 준 거야. 맞아요. 테슬라가 원통형을 가지고 BCA를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다 분석을 해봤겠지.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야 이렇게 하면 셀 밸런싱이나 불량률 잡거나 대규모의 전력을 담아서 운영하기에는 BMS에서 불리함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뭘 보완할 수 있을까? 용량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는 얇은 플레이트형의 파우치로 하게 되면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영감을 준 거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산업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도 중요한데 테슬라는요, 여러분 본인들이 배터리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써야만 했던 것이고 한국 산업군은 우리가 배터리 업체를 여러분 3개나 갖고 있고요. 중견 중소업체까지 확장하면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업체끼리 협력을 하면 산업군에서 협력을 하면 원하는 형태의 파우치 타입이든 그렇죠. 원통형이든 각형이든 수급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원통형을 쓴 거로 우리한테 영감을 줬을 때 방금 말씀드린 리스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인데 그거를 파우치형을 써서 모듈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되는구나 라고 해서 나온 게 지금의 EGMP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파우치형 그리고 K 배터리가 생산하는 리튬이온 3원계가 원통형보다는 우수합니다. 원통형보다 여러모로 유리하고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내긴 좋은 방식인데 그럼 누가 더 위대하냐? 테슬라지. 그렇죠. 테슬라가 위대하지. 왜? 테슬라가 그 길을 개척하지 않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파우치든 각형이든 전고체든 나올 수가 없었다니까. 지금 BSA에서 그리고 전기차 완성 딱 했을 때 여러 가지 안전 실험 요런 구성들이 있어요. 이 표준 스탠다드 자체를 테슬라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의 문, 그 판도라의 문을 연 거야. 이게 열리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뭐든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K배터리가 더 우수한데요라고 하는 게 테슬라의 선구자적인 그런 의미와 테슬라의 기술적인 우위나 테슬라의 위대함에 요만큼의 흠집도 주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원조가 뭐든지 다 우수하게 모든 걸 챙겨서 갈 수가 없어. 그리고 후발 업체들이 한둘은 기술적으로 좀 더 앞설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또 주변 상황을 보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출 수가 있다고.